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일 핫한 곳은 부산 북구갑이죠. 바로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후보, 지금 대접전인데요. 국힘의 과반수가 한동훈 지지로 돌아섰다고 하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한동훈이 되게 엘리트 출신에다가 생긴 것도 멀끔하게 좀 외모도 괜찮고 그래서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한동훈을 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쨌든 합을 맞추면서 공소장에 있는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까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다라고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딴족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만큼 바로바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국힘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홍준표 후보의 예를 들면서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서로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구 시민들은 홍준표 시장에게 표를 주고야 말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노인정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보수 언론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노인들 인구만으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힘의 보수 세력 중에서도 더 오른쪽에 있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좌우라는 게 상대적인 거여서 내가 더 오른쪽에 있으면 상대방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내가 중간에 있어도 상대방이 왼쪽에 있으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애초에 강남 8학군 출신에다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 출신인데 애초에 혈통부터가 보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한동훈이 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수박 논란이라고 많이 있었죠. 수박이 뭐냐면 수박이 겉은 초록색인데 안은 빨갛죠. 그러니까 바깥쪽은 푸른색 민주당 계열인데 이제 알맹이는 빨간색 국민의힘이다라고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간첩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박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논쟁은 사실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KBS 부산 한국리서치에서 부산 북구갑 3자 대결에서 설문을 하니까 하정우 수석이 30%에서 37%로 올라섰고 한동훈 후보가 24%에서 30%로 동반 상승을 했죠. 한편으로 박민식 후보가 25%에서 17%로 뚝 떨어져 버렸죠. 애초에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한 대로 결국에는 이것을 힘입어서 이 기세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는 데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옛날에 총선 때 도봉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해서 조금 경력이 없으신 분을 앞세웠는데 결국에는 국힘 후보가 이겼죠. 여론조사에는 밀리는 걸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물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정우 수석이 대단한 분이긴 한데 AI로 부산의 어떤 좋은 점을 이익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AI로 이익을 줬냐? 그거 좀 의문이긴 하죠. 우리도 지금 쓰는 AI들 보면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챗 GPT, 그록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AI 관련된 무언가가 없죠. 한동훈은 뭘 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역량이 있는데 하정우 수석은 정치적 경력도 전무하고 AI 수석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AI의 어떤
기여를 한 게 뭔가 없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 경력을 이제 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3자 대결로 하면 지금 하정우 수석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결국에는 역전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이 55%, 박민식이 35%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당 지지층 선호도 과반을 넘어섰죠. 그러면은 이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한동훈 후보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믿져야 본전인 셈인데요. 왜냐면은 저도 당연히 졌다. 상대는 그래도 야당 대표까지 지내고 검사까지 하고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아무런 경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건 저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면 완전히 더 좋은 거고 저도 본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본전 그 이상이죠. 나는 한동훈이랑 싸워서 비등비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유산 북구 갑에서 긍정평가가 63%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기세가 하정우 수석을 향해서 표로 연결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더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은 한동훈 후보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절대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니까 박민식 후보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죠. 이제 한동훈 후보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이게 참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저도 거의 어떤 정치 성향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저도 중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로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좋지는 않지만, 근데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부산국구 어쨌든 PK라고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아마 판단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집안 싸움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이제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박민식을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또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중동 이 보수 미디어들이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 책임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일화 결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래서 장동혁 후보도 참 조금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부산에서 반발을 하니까 최고위원회를 연기를 했는데요. PK 국힘이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나 이런 국민의힘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TK 보고 가자 이런 식인데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달갑게 보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TK에서는 국힘 후보가 나가가면 당선이 될 텐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분들은 다시 TK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좋게 보일 리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들이 좀 씨가 돼서 PK에서 한동훈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고 TK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큰 획을 그을 사건이 되는 거죠. 부산을 찾은 국힘 장동혁 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하려다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 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를 여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국회로 복귀해서 회의를 연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한 이후 부산, 대구에 이어 울산까지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늘려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최고위 개최를 연기할 만큼 여론도 좋지도 않고 시민들과 접촉하지 말고 당 행사 위주로 보폭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만나는 게 거슬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나면은 또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할 거고 왜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나경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떻게 됐냐 라면서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왜냐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말로만 허세를 부린다. 남우호가 피격을 당해서 크게 손상이 됐는데 결국 정부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미상비행체라는 기괴한 결과를 놓았다고 하죠. 이란 매체가 표적을 운운하고 미 대통령도 공언했는데 유독 이재명 정부만 단어로 실체를 흐려놨다라고 하고 있죠. 북한 미사일도 미상, 우리 선박 피격도 미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홍길동 정권인가? 니 편 내 편에 따라 자국민 목숨이 걸린 피격조차 축소 은폐시킨 심각한 국가 책무의 방기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할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란 공격이다라고 확정을 지었다가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빨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한때 피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선박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가볍게 13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